자, 지금 현재로 이제 조금 오후 3시 때부터 조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요쪽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장안구청 사거리 수원 지역이고요. KT 수원 지역이고, 자, 지금 현재 서울도 지금 현재 약간 비 소식이 조금 있긴 합니다. 청담공원이에요. 청담공원 쪽 비 소식이 조금 있는 가운데 있다는 점인데, 3시부터 비가 왔고, 오후 때 또 그친다고 합니다. 오후 때 이제 조금 야구 경기 시작할 때쯤 6시 반 정도 돼서 또 그칠 예정이기 때문에, 뭐 그라운드 상황에 따라서 또 취소되는 경기들도 좀 있긴 하겠지만은 또 진행 가능성도 조금 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를 하셔서 진행 포인트를 조금 잡아보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지금 현재 LG, SSC, KT는 지금 현재 약간 비가 현재는 내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 대구 보자고요. 지금 현재 맑은 가운데에서 대구는 조금 비에 관해서는 조금 문제는 조금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가운데 또 이제 광주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기아 광주. 자, 광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광천사거리 동호고가 쪽은 현재 비 소식이 조금 없긴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확실한 경기는 또 기아와 또 삼성 경기 또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또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오늘 경기 또 분석 한번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무엇보다 조금 한 경기씩 조금 애를 매기고 있죠. 일단 오늘 매치와 또 LAFC 오바 이 부분은 조금 좋았던 내용인데, 생각보다 미네소타가 오늘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랬던 내용들이 좀 있어서 개인적으로 조금 속상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자, 아무튼 오늘은 주간부터 이제 해외 경기, 새벽 경기까지 쭉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방송이 한 번 될 것 같아요. 한 번 또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MLB표는 또 내일 오전 경기는 표발송 진행이 될 것이다. 일단 오늘 또 표발송이 될 것 같아요. 조금 정리해서 오후에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또 새벽 경기까지 깔끔하게 또 분석 내용들 풀어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경기부터 이제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물론 이제 비가 오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약간 조금 그라운드 사정을 조금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일단 6시 반 이후로 비가 조금 소강 상태로 일단 진행될 가능성을 좀 보고 여러분들하고 또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경기 최민석과 토러스트의 매치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는 이제 LG 정배당이 조금 주어져 있어요. 그런 의미인데, 저는 약간 이제 토러스트, 물론 지금 현재 4승 1패 조금, 나름의 또 승수를 조금 뽑아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토러스트의 피칭 내용들은 조금 기복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올 시즌 또 두산전에서도 조금 조기 강판이 있었죠. 두산전에서도 한 차례, 조금 승패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거의 또 이제 뭐 1패에 가까운 내용들, 지금 1패밖에 없는데 2패를 정립해도 조금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또 불안한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이고, 직전 A 시즌도 어떻게 보면 약간 1실점을 하긴 했지만은 7피 안타 이런 부분들 조금 문제였다. 그리고 또 이제 두산전이었죠. 두산전에서도 상대 또 5실점 이렇게 조금 기록했던 부분들에서 조금 문제점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약간 토로스트는 역시 또 피안타율이 조금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올 시즌 홈 경기에서 4.70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 때문에 일단 홈 성적도 이제 본인 피칭 대비해서 조금 불안한 내용들, 약간 원정이 조금 더 좋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들을 조금 부정할 수가 없고, 최민석은 지금 현재로 무엇보다 올 시즌 상당히 또 안정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지난 키움전에서 조금 고전했어요. 키움전에서 올 시즌 최악의 피칭이 한 차례 조금 나오긴 했지만은 직전 LG전에서 또 무엇보다 또 토로스트와의 맞대결했습니다. 잠실 더비였죠. 자, 그건데 또 6이닝 동안 이제 또 3실점 하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또 상대전에 또 나름 또 퀄리티 스타트급의 일단 경기를 조금 플레이를 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경기 같은 경우 이제 민석이도 조금 패배가 없죠. 패배가 없는 가운데 나름의 또 호투를 조금 펼쳐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토로스의 잠실 성적이 저는 약간 조금 걸림돌이 좀 될 수 있겠다. 일단 잠실에서 피안타율이 조금 높아요. 그런 애들 조금 고려했을 때는 요 경기가 약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전 두산 역배 가능성 충분히 또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약간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오고 있지만은 일단 6시 반 이후로는 소강 상태로 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경기가 그라운드 사정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운영만 조금 진행이 된다면요, 전 요 경기 충분히 또 오버로도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시 이후로는 조금 더 비 소식이 좀 더 줄어들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 경기 또 이제 8시 8.5 기준점이라면은 그래도 한번 오바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길 바라겠고, 약간 이제 그라운드 사정이 조금 이제 잠실이 아시다시피 배수가 그렇게 조금 좋은 환경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취소 가능성도 조금 배제할 수 없겠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진행이 된다면은 7시 때는 비가 완전히 조금 줄어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기다렸다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라면 역배나 오버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누려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로 생각을 해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또 SSG, NC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도 지금 현재로 또 비가 오고 있어요. 수도권 지역은 조금 현재로 계속해서 조금 비 소식이 조금 있긴 한데요. 또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기 시작까지는 조금 비가 소강 상태에 들어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또 테일러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인데요. 자, 어제 무엇보다 이제 또 NC 입장에서는 라일리 카드를 꺼내고 조금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게 상당히 또 아쉬웠던 내용이었다. 이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김건우도 또 4실점을 하긴 했죠. 근데 라일리도 어제 무엇보다 5이닝 동안 4실점, 홈런 3방을 맞았어요. 김건우도 똑같이 홈런 3방을 맞았거든. 그렇듯이 양팀 타격감들이 지금 현재 나름의 또 장타를 잘 뽑아내고 있고, 또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다케다 같은 경우도 올 시즌 무엇보다 최근에 또 KBO에 약간 적응을 못하는 내용들을 시즌 초반부터 계속해서 조금 보여주고 있다가 직전 롯데전에서 5.1이닝 동안 1실점, 그리고 또 KT 상대로 5이닝 동안 무실점의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2경기 동안 이닝 소화는 살짝 조금 아쉬운 부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2경기 동안 피안타율도 상당히 또 줄어들고 있다. 2경기 피안타가 6피안타입니다. 총 합이 6피안타, 1실점밖에 안 돼요. 약간의 0점을 조금 잡아가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최근에 또 다케다의 흐름을 또 무시할 수 없다는 점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 테일러 같은 경우는 꾸준한 피안타와 기복이 조금 있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무엇보다 올 시즌 또 테일러는 SS전에서 상당히 또 조금 좋지 못한 피칭으로 조금 무너졌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전 요 경기 SSG 정배당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또 이제 양 팀들 조금 최근에 또 페이스가 좋았던 선발들이 조금 이제 라일리는 조금 첫 등판이긴 했지만은 작년 또 17승을 또 달성을 했던 자원이고, 퓨처스 리그도 조금 씹어먹고 올라왔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걸 좀 넘어서는 타격감들을 조금 보여주긴 했죠. 그런 부분에서 한번 요 경기도 9.5 기준점이라면은 조금 오버를 염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또 경기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가정하에서예요. 가정하에서고, 아무래도 또 7시부터는 조금 소강 상태라는 점에서 한번 또 오바를 조금 염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자, 그 가운데 또 승패라면 물론 또 이제 조금 다케다를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또 리그 정도를 잘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 흐름을 조금 보신다면은 전 충분히 또 연기 약간 이제 SS의 정배당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은 리듬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또 테일러가 또 올 시즌 1이닝 소화가 안 되고 있죠. 물론 또 다케다도 또 5이닝 정도를 조금 버텨주는 내용들로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은 불펜 싸움도 저는 SSG의 우세를 조금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SSG 그리고 또 9.5 기준점이라면은 만약 정상적인 시작만 된다면은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자, 다음 게임 이제 삼성과 키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시즌 이제 또 원태인 같은 경우도 조금 아직까지 시즌 출발이 조금 고전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죠.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긴 해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직전 경기가 그래도 나름 또 올 시즌 최고의 피칭이 나왔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경기 때 어떻게 보면 또 한화전이었어요. 한화전에서 5이닝 동안 홈런 한 방 맞긴 했지만은요, 무엇보다 이제 7개의 탈삼진과 3실점으로 나름의 또 호투를 조금 펼쳤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이제 또 시즌 출발이 조금 느물졌고, 역시 또 부상 여파가 좀 있긴 했지만은, 점점 이제 직전 경기를 조금 고려한다면은 조금 더 페이스를 끌어올릴 수 있는 타이밍도 조금 나올 것이다. 또 왜냐면 또 키움 상대로 지난번에 7이닝 동안 또 3실점의 패배가 있긴 했습니다. 그랬던 면들 조금 보여줬었는데,
이닝 소화가 그 경기도 조금 잘 됐던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도 조금 배제할 수는 없겠죠. 역시 또 원태인이 또 0점을 조금 잡아가고 있다는 점들. 또 홈 경기가 또 이제 나름 또 지난 시즌도 조금 그렇고 꾸준한 강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또 박정훈 같은 경우는 오늘 키운 불펜데이에요. 불펜데이로 조금 끌고 가는 내용인데 올 시즌 이제 또 6홀드가 있긴 합니다. 6홀드를 조금 끌고 갔을 정도로 나름의 또 홀드를 잘해줬던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또 키운 불펜이 문제죠. 키운 불펜 자체가 워낙 또 이제 약간 조금 최근에 기복들이 상당히 또 심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면은 전 요 경기 충분히 또 삼성의 똥배당 한번 또 납득이 될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삼성 같은 경우는 또 구자욱도 또 복귀를 했고 물론 또 이제 타격적인 밸런스도 홈에서는 또 꾸준한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 삼성 사이드로 핸디값 잘 설정해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원태인도 어떻게 보면 완벽한 몸 상태는 아니에요. 약간의 실점도 좀 있고 키움전에서도 직전에 또 한 차례 조금 실점이 좀 이어졌다는 점에서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오버사이드로도 한번 또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무엇보다 어제 무엇보다 조금 그렇긴 했죠. 어제 2대1로 조금 저조해 있고 3중살도 조금 나오고 그런 경기가 좀 있었는데 어제 또 잔루가 좀 많긴 했습니다. 그런 의미지만은 오늘 경기는 한번 또 오버로도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대구는 날씨가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한번 또 요 경기는 조금 삼성 사이드와 오버 사이드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요. 자, 다음 게임은 이제 KT와 롯데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무엇보다 KT 구장도 아직까지는 조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3시부터 비가 왔죠. 3시부터 비가 와가지고 조금 이제 잠시 좀 내렸다가 6시 반부터 조금 개요. 6시 반부터 비가 소강 상태로 조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별 문제가 없다면 조금 정상적인 운영을 조금 보여줄 가능성도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토종 에이스 고영표와 박세웅의 매치로 조금 진행이 되는데요. 자, 박세웅이 최근에 무엇보다 승수 추가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지난 시즌부터 포함해서 7경기 동안 지금 현재로 단 한 차례도 승리가 없을 정도로 지금 이제 소화하고 있는 경기마다 조금 본인의 호투가 있더라도 또 불펜이 못 도와주거나 전반적인 수비진의 실책들이 조금 늘어나 있는 페이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이 올 시즌 약간 불운의 아이콘 비슷하게 조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무엇보다 작년 상대 전적 같은 경우도 KT전에 3승 2패를 기록하면서 나름의 또 승수를 조금 보여줬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5.08로 조금 실점이 좀 많았어요. 실점이 조금 늘어났던 페이스를 조금 보여줬다는 점이고 그 가운데 또 올 시즌 원정에서 또 경기가 4경기 동안 3패 4.43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약간 원정에서의 실점은 꾸준하게 조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닝 수화도 조금 짧아졌어요. 작년 대비해서 퀄리티 스타트도 조금 줄어들고 있고 반면 또 고용표 같은 경우도 자, 무엇보다 최근 약간 조금 고전했던 경기들 좀 있긴 합니다만은 직전 기아 상대로 6이닝 동안 12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면서 또 2실점 또 호투를 펼쳤고요. 최근에 또 SS 상대로 또 무엇보다 5이닝 동안 또 2실점 이렇게 조금 실점이 조금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일단 실점 비율이 본인 피칭 대비해서 그래도 조금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올 시즌 롯데전에서 또 깔끔하게 또 승리를 거뒀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전반적으로 홈 경기에서의 또 꾸준한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면은 여기는 약간 박세웅을 조금 신뢰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충분히 또 경기, 충분히 또 KT 사이드의 콩략 포인트 한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또 고용표도 최근 또 꾸준한 실점이 있습니다. 4점대 방어를 또 기록해주고 있고요. 박세웅은 또 원정에서의 실점률이 또 높은 편이고 KT전도 조금 쉽진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 조금 고려한다면은 8.5를 받을 경기는 아니죠. 용의도 일단 비상황을 조금 봐야 되긴 할 텐데 전반적으로 진행만 된다면은 요 경기도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 또 기아와 하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또 날씨를 보여드렸다시피 일단 기아는 오늘 날씨가 지면제로 조금 좋은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무엇보다 정우주와 양현종의 매치라면은 지금 9.5 기준점 오버가 지금 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죠. 그런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양현종이가 올시록 홈 성적이 좋아요. 홈에서 또 4경기 동안 2승 무패, 2.61의 방어를 조금 기록하면서 홈 경기는 조금 준수하구나 이런 느낌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하나전에 조금 열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하나전에 3경기 등판했는데 단 한 차례 승리가 없고요. 1패만 끌어안고 있고 7.30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유달리 또 하나전이 조금 고전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또 최근에 약간 실점 제어가 조금 됐던 경기들도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조금 기복이 좀 있죠. 기복이 좀 있다는 점들, 또 하나전에 약세를 조금 보여주겠다는 점들, 여러분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반면 또 하나도 오늘 정우주를 꺼냅니다. 올 시즌 5홀드가 있긴 합니다만은 정우주도 일단 역시 오늘 하나의 불펜데이죠. 불펜데이로 끌고 간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정우주도 저는 또 신뢰하기가 조금 어렵다. 계속해서 불펜에 또 실점이 계속 있어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조금 문제점들을 정우주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하나의 불펜데이는 과히 또 신뢰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경기를 이제 승패는 저는 약간 그래도 9.5 기준점, 오버사이드, 상당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물론 또 양현종의 또 하나전 약세,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정우주가 더 불안해요. 그리고 또 하나 불펜 상황이 지금 이제 올 시즌 상대 또 최악의 행보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운영 자체가 조금 원활하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요 경기 충분히 또 역시 또 기아 사이드로도 한번 또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먼저 또 오버를 생각하시는 것도 조금 좋아 보여요. 오버를 조금 먼저 고민을 해보시고 일단 기아 사이드로도 한번 또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입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고양 소노와 부산 KCC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였죠. 지난 경기는 우리가 또 승패는 한 차례 조금 관망이 조금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요. 오버만 조금 추천을 드리고 역시 저도 일단 배팅 라인업에서는 관망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근데 생각보다 이제 저득점이 났고요. 그 가운데 고양 소노가 67득점, 부산 KC가 75득점을 뽑아내면서 조금 요렇게 접근이 조금 됐던 내용이었었는데요. 자, 무엇보다 직전 경기 때 부산 KC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고른 득점들이 조금 나와줬습니다. 그죠? 일단 나름 또 션농의 활약도 리바운드 점유율도 상당히 또 좋았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고 나름의 또 밸런스를 조금 보여줬다면은 일단 고양소는 지난 경기 때 조금 경기가 안 풀렸던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재도였어요. 이재도가 뭐 득점 지원도 조금 아쉬웠고 여러 가지 조금 기복들이 조금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다 보니까 고양소의 득점이나 여러 가지 템포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좋지 못한 행보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또 이게 약간 조금 득점 루트가 조금 제한적이긴 하죠. 일단 또 특정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높은 팀이 또 고양소로 하면은 부산 KC는 물론 범실이 조금 문제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역시 또 다양한 루트에서 득점 지원이나 또 리바운드 가담들이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 다시 한번 KC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그 가운데에서 오늘 요 경기도 168.5 기준점이라면은 지난 경기 때 1쿼터부터 양 팀들 상대 또 템포가 그렇게 좀 빠르진 않았어요. 또 야투 효율상에서도 조금 문제를 조금 보여줬던 만큼 다시 한번 언더사이드 기준점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죠? 지난번보다 5점이 깎인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언더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양 소노는 물론 또 나름 또 나쁘지 않은 컨디션들 조금 보여주면서 이번 결승전까지 올라오긴 했지만은 전반적인 이제 약간 뭐랄까 공격 루트의 다양성이 그렇게 조금 존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조금 몇몇 특정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들이 이번 결승전에서는 조금 문제점으로 지난번에 조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또 KCC의 확률적인 부분에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용인은 168.5 기준점 역시 또 언더사이드 추천을 드리겠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핸디 값은 여러분들이 한번 또 잘 고민을 해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국내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또 새벽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또 뉴욕 양키즈는 약간 패스를 했어요. 패스를 했던 내용인데, 오늘 뉴욕 양키즈 워렌 카드를 꺼내고 난타를 당해버렸습니다. 그죠? 의외의 또 그런 내용이었고, 올 시즌 워렌의 최악의 피칭이 나왔던 경기였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오늘 또 블랙번과 맥켄지 고의 또 등판 일정으로 좀 잡혀 있는데, 블랙번은 올 시즌 이제 불펜에서 조금 활약을 했었어요. 불펜에서 꾸준한 활약도 조금 보여줬지만은, 저는 약간 그 블랙번의 또 그런 운영들은 개인적으로 물론 또 이제 약간 양키즈가 조금 불펜 자원들이 조금 필요하긴 했습니다만은, 블랙번을 또 상황에 따라서 약간 선발로서 전환할 준비까지 조금 하고 있었던 자원이기 때문에 전 블랙번의 선발 등판은 그렇게 조금 나쁘지 않은 템포가 될 수 있겠다 이거를 좀 보고 있어요. 늘 꾸준하게 또 이제 선발 매치업을 조금 끌고 왔던 자원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큰 문제는 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또 예견을 잘했다 이런 개념으로 조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면 또 맥켄지고도 또 이제 좌투기 때문에 일정 수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양키즈도 조금 고전할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또 탈삼진 비율만큼은 맥켄지고가 상당히 또 잘 잡아내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8.5 기준점에 어느 반은 조금 패스예요. 패스 약간 언더 사이드로 조금 고민이 되는 내용들도 없잖아 있는데 굳이 또 어느 반을 조금 건드릴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오즈도 실지 약 언더를 조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73으로 약정배를 조금 주어졌다는 점에서는 일단 언더를 살짝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됩니다. 자, 근데 무엇보다 일단 맥켄지고의 문제점은 있죠. 지금 무엇보다 계속해서 이제 원정에서는 물론 탈삼진 비율은 조금 유지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 급격하게 무너지는 이닝들이 좀 있어요. 이닝당 기복이 조금 심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도 원정 4경기 동안 5.79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본인 피칭을 홈에서는 조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원정에서 다 까먹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라면은 저는 약간 블랙번의 또 올 시즌 첫 선발 등판이긴 하지만은 충분히 또 약간 저는 조금 뉴욕 양키즈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두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하게 됩니다. 여기는 충분히 또 양키즈 사이드 핸디값 여러분들이 한번 설정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어느 반은 약정배 역시 또 언더를 살짝 보고 있긴 한데 어느 반을 굳이 건드릴 필요는 있겠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경기입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이어가 보시기.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워싱턴과 미네소타의 경기로 또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워싱턴 같은 경우도 제이커빈이 또 등판하는 경기고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미네소타는 리차드슨이 무엇보다 올 시즌 출발이 제일 안 좋아요. 이때까지 지내왔던 미네소타에서 몸을 닫았던 시절들보다 올 시즌 페이스가 제일 바닥을 찍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오늘 또 베일리 오버를 꺼냈죠. 베일리 오버를 꺼냈는데 오버가 터져버렸어요. 오버가 터져버렸고 무엇보다 오늘 또 워싱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불안했던 선발 마이콜라스가 올라왔는데 마이콜라스가 이제 또 5.1이닝 동안 3피안타 홈런 한방 2실점으로 상당히 또 호투를 펼쳐줬습니다. 의외 피칭이었어요.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 경기 역시 오늘도 역시 관망이 조금 필요한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공통적인 내용으로는 지금 이제 제이커빈도 원래 또 홈 경기가 강한 친구죠. 강한 친구인데 오시는 홈 경기가 3전 전패입니다. 3전 전패 7.71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홈 경기의 강세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리차드슨 지금 말할 게 없죠. 말할 게 없는 내용이고 원정에서 올 시즌 무엇보다 4경기 동안 3패 0승 3패, 뭐 0승이죠. 6.87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다면은 일단 홈 부진, 원정 그냥 부진 이런 부분에서의 맞대결을 하면은 여기는 승패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워싱턴도 상당히 또 좋은 빠따를 보여줬습니다. 미네소타도 충분히 또 조금 부진하긴 했지만은 또 언제 터져도 이상한 타격감들을 조금 안고 있다는 점에서 요 경기 8.5 받을 경기 아닙니다. 누가 터져도 터질 경기이기 때문에 요 경기는 두 팀들의 핵폭탄이 지금 현재 장착되어 있는 상태다.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로 고민을 해보신다면은 여기는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예요. 일단 홈 전패 지금 현재 계속해서 패배당하고 있는 리차드슨이다. 여기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캔자스와 클리브랜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세스루고 올 시즌 승수를 조금 못 쌓고 있긴 하지만은 세스루고는 역시 또 홈에서만큼은 꾸준하게 자기 성적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약간 캔자스 선발들은 주로 약간 홈 경기는 그래도 조금 준수합니다. 그죠? 라간스도 그렇고 그런 애들이 좀 있다는 점이고, 반면 또 체코리는 조금 불안해요. 체코리가 지금 현재 1승 4패 6.56의 방어를 조금 기록해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원정 경기가 상당히 또 심각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자, 무엇보다 원정에서 7.30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많은 피안타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고, 최근 또 에슬레틱 원정에서 5.1인 동안 10피안타, 홈런 2방, 5실점을 조금 기록을 했고, 지난 경기 때도 토론토 상대로 5.2이닝 동안 또 홈런 한 방 4실점을 또 기록을 했어요. 그럴 정도로 계속해서 장타 허용과 볼넷은 지금 이제 4사구는 줄어들었거든. 그게 뭐냐면은 이 친구는 지금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스트라이크를 조금 잡으러 들어가는 실투성 피칭들이 장타로 이어지는 케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조금 리듬상 요경인 세스루고의 홈 경기 성적을 조금 주목하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다. 물론 또 올 시즌 홈에서 승리가 없어요. 승리가 없는 내용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타선의 지원이 조금 약했던 부분들이라면은 오늘 약간 체코니의 이제 또 원정 피칭의 불안 요소, 그런 부분에서 캔자스의 타격이 조금 반등을 해줄 수 있는 타이밍이 되겠다. 충분히 또 캔자스의 정배다 조금 납득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약간 이제 언어바가 조금 고민이에요. 언어바는 살짝 조금 패스하셔도 좋을 것 같고, 9.5다 보니까 조금 8.5면 조금 접근해 볼 텐데 9.5다 보니까 조금 고민이 되고, 아무튼 승패라면 캔자스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시카고 컵스와 일단 신시내티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C컵이 우리 또 조금 나름의 또 오버도 조금 좋게 봤었고, C컵 사이드 연승 리드감을 조금 좋게 보셔도 좋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야, 시카고 컵스 최근에 제일 핫한 팀이 되고 있어요. 8연승의 페이스로. 특히 또 홈 경기는 올 시즌 극강이죠. 그런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자, 거기다 또 홈에서 강한 이마나가 또 등판합니다. 이마나가 올 시즌 홈 2승 1패 1.80으로 이 리글리 필드 홈에서 잘 던지기는 상당히 또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일단 이마나가의 또 홈 피칭은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으로 평가를 조금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제 신시내티는 지면적으로 계속해서 불펜도 조금 무너지고 있고 필승 카드도 조금 안 먹히고 있는데요. 라우더가 등판한다면 조금 문제점은 될 수 있겠다. 자, 라우더가 직전 경기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직전 경기 피츠버그 상대로 1.1이닝 동안 볼넷 4개 또 5피안타 8실점을 했어요. 그러면서 직전 경기 대패가 또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런데다가 올 시즌 역시 또 이닝 소화도 안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원정 경기 방울도 상당히 또 6점대로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기는 C컵의 정배당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하게는 일단 시카고 컵스 몸을 담고 나서는 리글리 필드에서는 꾸준히 강했어요. 그런 내용들을 절대 또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조금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컵 사이드 핸디값 잘 설정해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길 바라겠고요. 언어바는 개인적으로 역시 또 패스를 하시는 게 조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와 샤크타르 도네츠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우리 또 유로파 올킬이었어요. 올킬. 지난번에 이제 에스턴 빌라 경기 조심하시라 말씀을 드렸죠. 에스턴 빌라 노티엄 포레스트는 조심하시라. 나머지 경기들은 전부 다 크리스탈 팰리스, 라이오, 브라가 이렇게 조금 접근을 했던 내용들이 좀 있었고, 자, 그건데 또 우리는 또 메인으로 또 접근을 조금 잘해서 일단 적중력들을 조금 보여드렸던 경기가 좀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또 컨퍼런스 경기부터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전에 대승이 있었죠. 3대1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크펠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비겨도 이제 결승 진출이 가능한 입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크펠 입장에서는 오늘 조금 여유로운 운영, 약간 수비적인 운영, 이런 걸 끌고 갈 가능성도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오늘 샤크타르 도네츠가 라인업을 끌어올려야 돼요. 이제 무엇보다 또 2골 차로 이제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정 다득점이 조금 없어진 상황에서 일단 충분히 또 이제 조금 2골을 만회하면은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오늘 샤크타르 도네츠 상당히 또 공격적인 운영을 조금 기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기는 2.5 기준점 오버사이드로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1차전 못지않게 2차전도 역시 또 나름의 또 밸런스를 조금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또 크펠 같은 경우도 주말에 본모스 원정에서 3대0의 패배를 당했죠. 그런 내용들 조금 보여줬었는데,
그때 당시 주전 멤버들을 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오늘 경기 딱히 로테이션을 가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쿠펠은 지금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올인 모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쿠펠이 굳이 또 1.5군 뭐 리그를 지금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1.5군을 끌고 나올 이유는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 저는 샤크타르 도네츠 역배당 프렌이 빠지는 거는 조금 납득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무엇보다 샤크타르 도네츠 최근에 또 잉글랜드 원정 8연패입니다. 8연패를 당할 정도로 지금 이제 챔스 일정도 있었고 예전에 또 유로파 일정도 좀 소화를 했던 경기에서 이 영국 원정에서 8연패를 당할 정도로 상대전에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건 충분히 또 크펠 사이드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조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여기는 2.5봐도 좋아요. 2.5봐도 또 메리트가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크펠 사이드로 핸디값 여러분들이 잘 설정을 해서 접근해 보신다면 충분히 또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 이제 스트라스부르크와 라요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라요 입장에서는 또 스트라스부르크 원정 일정이 상당히 또 낯선 일정이에요. 어쩌면 이제 양 팀들 맞대결 자체가 또 처음이었고 1차전에서는 또 이제 라요가 마드리드 홈발을 보여주면서 1등의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2차전을 조금 들어가는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스트라스부르크가 약간 상황이 조금 좋지 못해요. 무엇보다 지금 공격진에서 파니첼리 부상, 에메아 부상, 이런 부분이 조금 발생을 하다 보니까 공격진의 핵심 2명이 지금 현재 빠진 상황에서 경기를 치른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지금 스트라스부르크 입장에서는 조금 부진한 내용들이 조금 예상이 된다. 물론 이제 또 NC소가 있긴 하죠. NC소가 있긴 하지만은 NC소가 팀을 이렇게 하드캐리를 할 수 있는 자원이 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점들은 조금 품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라요 입장에서도 이번 또 프랑스 원정 자체가 상당히 또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또 원정 일정을 떠나게 됐는데 오늘 경기 약간 무엇보다 조금 수비적인 운영이 조금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1차전 매치에서 1등의 승리를 거뒀고 오늘 무승부만 거둬도 되기 때문에 오늘 역시도 약간 수비적인 운영이 조금 들어갈 수 있다면은 이 경기는 약간 2.5 기준점 언더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 경기 때도 실제 물론 또 이제 스트라스부르크는 홈에서 약간 쇼부를 보려고 했지만은 공격진들 자체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가운데에서 물론 또 홈에서 강합니다. 스트라스부르크는 또 리그 내에서도 홈 경기가 또 준수한 편이긴 하지만은 일단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주전들 공격 라인업의 부상 이슈는 무엇보다 큰 타격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나 프랜사이드 또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요 입장에서 오늘 또 라인업을 올리지 않을 경기이기 때문에요. 이건 충분히 또 이제 물론 선제골 여부에 따라서 또 경기 분위기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 전반적으로 지난 라요의 또 수비 밸런스 상당히 또 나쁘지 않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 주전 멤버들 거의 다 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펠리페가 좀 아쉽긴 한데 전 요 경기는 충분히 또 언더 프렌 또 그리고 또 무승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 무승부로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 이제 프라이부르크와 브라가의 매치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이부르크는 일단 또 브라가 원정에서 2대1의 패배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홈 경기로 또 돌아와 있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프라이부르크는 일단 무엇보다 조금 좋지 못합니다. 그냥 원정 성적 자체가 조금 좋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리그도 그렇고요. 일단 유로파에서도 또 늘 고질적인 원정 약점이 좀 있는 팀이죠. 근데 무엇보다 홈 경기만큼은 지금 현재 유로파 본선 기준입니다. 유로파 본선 기준으로 홈 경기는 9연승이에요. 9연승을 달릴 정도로 프라이부르크는 홈 경기만큼은 압도적인 피지컬로 지금 찍어내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고 자, 그런데 또 브라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프라이부르크 원정 자체가 또 처음입니다. 그런데 오르타 부상 그리고 글릴리치 또 아레윤비 이런 자들이 조금 부상으로 빠지면서 일단 전력 누수가 또 발생한 가운데에서 이번 또 독일 원정을 조금 떠나게 됐다면은 전 요 경기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또 프라이부르크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겠고요. 자, 요 경기만큼은 저는 이제 조금 어느 반은 조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반은 살짝 건너뛰시고 핸디값 잘 설정해서 프라이부르크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시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게임은 이제 에스턴 빌라와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노팅엄의 상승세 조금 매섭죠. 지금 리그도 지금 현재 잔류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직전 첼시를 또 잡아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 경기 때는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첼시가 노팅엄전에 최근에 또 3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고, 또 홈 경기였어요. 홈 경기 3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고, 첼시가 또 지금 로세니어 감독 조금 이탈과 여러 가지 조금 변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감독 이탈에 또 이슈를 포함해서 분위기가 조금 안 좋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그 경기는 노팅엄 포레스트 플레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역배 가능성도 조금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은 그 경기는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 승리는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울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또 에스턴 빌라도 홈 경기가 강하죠. 또 아시다시피 유로파에서 늘 이제 나름의 또 포테를 보여주고 있는 에미리 감독이 또 포함이 돼 있다. 에미리 감독이 또 예전에 또 비아레알을 이끌었을 때도 뭐보다 이 유로파의 황태자로 조금 불렸던 자원입니다. 그럴 정도로 감독으로서 이 유로파의 진심 모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 또 무시할 수 없는 패턴. 자, 거기다 또 이제 무엇보다 홈 경기는 또 유로파 기준으로 본선 6연승이에요. 6연승을 달 정도로 상당히 또 감밸런스를 조금 보여주겠다는 점들을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노팅엄 포레스트가 이제 또 상성관계를 조금 타는 팀인데요. 그냥 에스턴 빌라 원정 4연패입니다. 아시겠죠? 4연패를 당할 정도로 조금 고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충분히 또 이제 조금 약간 승패가 조금 잘못 표시가 됐어요. 이거 승패가 에스턴 빌라 패배였어요. 패배, 그죠? 조금 잘못 표시가 됐는데, 에스턴 빌라 사이드 충분히 또 한번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경기는 노팅엄이 이겼습니다. 노팅엄이 이겼지만 그 경기 때는 승패나 패스하라 말씀을 드렸죠. 일단 2차전을 한번 또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일단 요 경기는 충분히 또 이제 에스턴 빌라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도 약간 승패를 패스했던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은 에스턴 빌라도 리그 원정선에서 조금 좋지 못하고요. 최근 또 첼시와 마찬가지로 노팅엄 원정에서 최근에 승리가 없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에서 승패는 조심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다면은, 노팅엄 포레스트는 에스턴 빌라 상대로, 에스턴 빌라는 노팅엄 상대로 홈에서 4연승을 거두고 있다. 이 패턴에서 충분히 또 오늘 홈빠르 기대치를 조금 불러일으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은 개인적으로 패스하시고요. 승패는 빌라 사이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디트로이트와 이제 또 클리브랜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또 디트마인 조금 추천을 드렸던 내용들이 좀 있었죠. 전반적으로 이제 그 내용에서 제일 포커싱을 가져갔던 부분들이 지난 이제 클리브랜드의 이제 토론토전이었습니다. 토론토전에서도 홈에서는 4전 전승을 조금 기록했지만은 원정에서는 3전 전패를 기록했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다. 이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클리브랜드가 물론 또 하든이 또 나름 또 적응도를 조금 보여주면서 경기력의 반등세 이런 부분 조금 끌어냈던 부분도 조금 무시할 수 없겠지만은, 저는 하든의 영입은 무엇보다 지금 현재 미첼과의 또 공존이나 실질적으로 약간 조금 일선 라인에서 수비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하든이 빠진다면 또 슈레더가 또 라인업에 또 서잖아요. 둘 다 수비가 안 돼요. 수비가 너무 안 된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커닝햄이나 젠킨스에 대한 견제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경기도 DT 사이드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오늘 약간 NBA가 조금 이제 1차전과는 조금 좁혀지거나 조금 흐름이 또 반대였던 흐름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클리브랜드는 지금 현재 토론토전부터 포함해서 플레이오프 원정 4전 전패를 당하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디트로이트 지금 플레이오프 최근에 4연승입니다. 4연승의 페이스, 올랜도전에서 꾸준한 승수를 조금 찾고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또 디트 사이드, 또 클리브랜드, 물론 또 높이는 또 만만치는 않죠. 그런 의미지만은 전반적으로 일선에서 하든과 슈르데의 영입은 전 개인적으로 조금 수비의 아쉬움을 조금 남기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여기는 충분히 또 DT 사이드 핸디값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개인적으로 용기는 이제 어느 반은 조금 패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반은 조금 패스하시고 DT 사이드에서 고민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제 경기들이 한 요 정도 될 때가 우리 또 상대 또 조금 좋은 접근, 집중적인 접근이 됐다는 점들을 조금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 고배당 포함해서 깔끔한 적중 포인트 한번 또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 가져가실 바라면서 분석 내용 정리하고 여러분들하고 또 소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가자!